좀 지금 들어가신 분은 좀 약간은 꼭지를 잡는 느낌? 많이 그래요? 올라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번듯한 걸 찾진 않아요. 네. 누가 봐도 아무도 관심 없고 공실투성이고 건물은 허접하고 그런 것들. 오래된 걸 사실 때는 이제 반드시 신축의 가치를 확인하시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수익형 부동산 네. 뭐 1편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성공한 노하우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요즘 꼬마 빌딩 상가 굉장히 그쵸. 관심 많습니다. 네. 주택시장 또 규제 때문에라도 많은 돈들이 또 그쪽으로도 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좀 여쭤보면 실패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은퇴자금 다 날리고 돈 묶이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투자이기도 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딱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꼬마 빌딩 거래가 사상 최대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길거리 가보면 공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코로나 때문에. 자, 지금 꼬마 빌딩 상가 투자의 적기가 맞나가 궁금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이 꼬마 빌딩으로 건물주 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희 정도 나이 되면 나 조그만 건물 하나 서울에 네.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이제 묻지마 투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상담을 오신 분들 보면 본인께서는 굉장히 좋아서 샀는데 제가 이렇게 수익률을 보면 한 2.5% 정도밖에 안 돼요. 대출 몇 프로에 금리 몇 프로 받으시느냐 했더니 3.2%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도 못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세 수익률보다 이자가 더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이제 꼬마 빌딩이 좀 많이 과열돼 있어서 시장에 수요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네. 결정이 되잖아요. 시장에 공급되는 것들은 한정이 되는데 수요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죠.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네. 짧은 시간에. 지금이 이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꼬마 빌딩을 살 때 막연하게 가격이 싸다, 또 내 돈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저는 이제 수익률로 보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적어도 내가 빌리는 이자보다는 충분히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근데 그것도 이제 공실률은 또 감안을 해야죠. 네. 100% 다 찼을 때 말고 적어도 공실률을 한 20% 정도로 했을 때 내가 이자를 갚아갈 수 있다 그러면 괜찮긴 하죠. 그래서 지금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잘 찾아보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것들이 찾기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들어가신 분은 좀 약간은 꼭지를 잡는 느낌? 많이 그래요? 올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은 이 꼬마 건물을 그러면 지금 매입하려고 할 때 선생님은 뭘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번듯한 걸 찾진 않아요. 네. 누가 봐도 아무도 관심 없고 공실투성이고 건물은 허접하고 그런 것들. 그런 걸 사서 어떻게 하죠? 아까 좀 전에도 이제 리모델링.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부가가치를 다시 만드는 거죠. 적절하게 용도도 변경하고 또 적절하게 돈을 투입해서 외관의 내부가 좀 더 좋게 만들어서 월세 100만 원 나오던 것을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는 그런 건물을 만들게 되면 저는 그 행위 자체로 차익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너무 번듯한 거 말고 제가 요즘에 추천드리는 것은 아주 안 번듯한 거를 사서 번듯하게 만드는 거. 시장 조사 어떻게 하세요? 상식적으로 입지가 좋아야 되는데 그 건물 자체가 그쵸.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라면 뭐 구석일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리모델링을 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찾아줄 것인가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확신이 있었기 그쵸. 때문에 하셨을 텐데 그런 시장 조사는 어떻게 하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부동산의 입지가 가장 중요해요. 뭐니 해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100번째도 입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입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투자 지역으로 좋은 지역들을 이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개별 물건을 찾는 거예요. 건물의 상태를 이제 부동산 통해서 한번 내 외관을 대략 보게 돼요. 그러면 이걸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어느 정도 돈을 들여서 할까를 조사를 합니다. 네. 제가 조사도 하고 또 인테리어나 또 리모델링 관련 분을 모셔다가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은지 또 비용을 얼마나 드는지를 파악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설계사무소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건데 이게 어느 정도의 느낌으로 나오는지 약간 이렇게 3D 있잖아요. 네. 그걸 하나 이제 부탁을 해요. 내 외관을.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인간 이제 부동산 가서 내가 리모델링 통해서 이 정도 컨디션으로 이 정도 좀 건물의 상태로 이제 만들려고 한다. 그럼 월세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쭤봅니다. 가능한 이제 많은 곳을 해보면 이 정도 하면 여기 이 정도 받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평균치를 찾아내요. 이제 그럼 답은 다 나온 거죠. 내가 이게 지금 5억짜리고 2억을 투자해서 월세가 지금 200만 원 나오는데 뭐 350만 원 나온다. 그러면 내가 2억 투자해서 350만 원이면 150만 원 더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나쁜 건 아니죠.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임대로 가는 것도 있고 이제 바로 되팔아도 되죠. 그럼 내가 5억에 사서 2억 리모델링 비용 들여서 월세 수익만 나온다고 하면 9억, 10억에도 팔 수 있거든요.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사례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차익을 한 3억 정도를 6개월 만에 만들어내셨어요. 부동산 가서 이렇게 시장 조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요하죠. 부동산 사장님들 저한테는 말씀 잘 안 해주시던데 부동산들에게 많은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그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정보들은 어떤 식으로 좀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분들도 바쁘고 사람을 상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힘드시죠. 근데 가서 그냥 귀찮게 물어보면 그분들도 잘 안 알려주시겠죠. 네.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선물을 사갖고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이제 네. 보통 시장 조사할 때는 차에 네. 트렁크에 비타500? 비타500이 한 박스가 아니라 한 10박스 해서 그거 하나 들고 들어가요. 하루에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를 분명히 밝혀야죠. 나를 밝히지도 않고 대부분 물어보면 그분이 이 사람 누구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저는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수고 많으십니다 해서 뭐 어떨 때는 좀 과일 박스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비타500 한 박스 들 때도 있고 해서 저는 그분을 최대한 존중을 해야 돼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번에 제가 돈을 좀 모아서 여기 이제 하나 살려고 하는데 이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존중하고 그분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해서 답변 안 해주시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 했죠 지금? 선생님, 네. 물건도 드리고 예. 난 당신을 정말로 존중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 경험으로는 100군데 가면 100군데 다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선물을 또 이렇게 선물과 주면,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는 마음 실제로 그래야 되고요. 나한테 좋은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잘 말씀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꼬마 빌딩을 이제 매입하려고 하시는 네. 초보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은퇴 자금으로. 그런 분들에게 딱 5가지만 유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거는 꼭 알고 가야 된다. 네. 네. 알고 계약서 써야 된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어느 지역이 앞으로 돈이 될까?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뭐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또 서울을 예를 들면 앞으로 서울에서 뭐 집값 포함해서 땅값 포함해서 어디가 이제 가장 미래의 가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겠지만 가장 큰 변수는 결국 이제 일자리라고 봅니다. 당장 내가 월세가 좀 적어도 그래서 입지 선정을 이제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너무 번듯한 걸 찾지 마시고 번듯하지 않은 걸 찾아서 어떻게 번듯하게 만들까 이게 이제 어렵게 느끼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어떻게 번듯하게 만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리모델링 관련 책을 30권을 보신 분이 있어요. 3개월 동안. 그 안에서 답을 다 찾았습니다. 30권 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30권을 본 지식을 가지고 돈으로 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요. 보통 이제 뭐 내가 30년, 40년 된 걸 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건물을 얼마나 잘 예쁘게 지을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래된 건물을 샀을 때는 내가 출구 전략으로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해서 이게 신축하기 좋은 땅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북쪽에 도로를 끼면 이제 좋은 땅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면 건축 사무소에 이거 나중에 신축할 때 신축 가치가 있는 땅이냐 지금 땅 가격 대비 알아보시면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오래된 걸 사실 때는 이제 반드시 신축의 가치를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불법 건축물에 대한 확인입니다. 직접 확인하기가 힘드시면 좀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외로 이제 불법 건축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4층짜리 건물인데 월세가 굉장히 잘 나와요. 수익률이 한 6% 정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행강제금이 나온 거예요. 1년에 한 1,200인가 1,300이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2층, 3층이 원룸인데 그게 주거용 원룸이 아니라 그냥 근생. 상가를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사서 월세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제 건물주가 되면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강자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리할 게 많아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공부하셔서 건물주인 내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고 어떤 것들을 내가 방어를 해야 될지를 좀 공부를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인지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려면 어떤 것들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건축물 대장을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우리 건축물은요 태어날 때부터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전체에서 또 각 층별로 건물에 보면 또 불법으로 많이 하는 게 확장들 많이 하잖아요. 정상적으로 확장이 된 건지 아니면 불법으로 확장이 된 것들은 설계 도면을 보면 되죠. 근데 오래된 것들은 설계 도면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같은 경우는 건축물 현황도를 그 매도인한테 요구해서 비교해 보는 이제 방법도 있죠.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분들 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매입할 건데 이거에 대한 이제 불법 사항인지 체크를 해달라.